네, 이번 코너는 공시로 보는 주가. 매주 금요일마다 참여해 주시는데요. 전자 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시, 어떤 기업이 어떤 공시를 내냐에 또 주목을 받나요? 뭐 공시를 보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좋은 회사냐, 좋은 기업,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공시를 보다 보면 기업을 보다 보면 이 회사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좋은 회사라도 시장에서 평가가 높으면 또 좋은 그렇죠. 주식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보면 이 회사들의 성향이 다들 다른 기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기업은 일단 제이오입니다. 제이오.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식을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회사예요. 네. 근데 기술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좋은 주식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주가는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일단 수급이라고 하는 요인도 무시 못할 거고 그게 그렇죠. 꼭 공시나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수급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이오의 그 공시를 보면 신규 시설 투자가 나왔습니다. 네. 700억 원 규모의 투자 공시가 나왔고 이게 탄소 나노튜브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월에 상장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2월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3,000원이었고 지금 주가가 32,4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네. 그 공모가 대비해서 한 150% 정도가 상승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었고 사업 분야를 보면 플랜트 사업과 CNT 제조 사업을 하는데 사실 플랜트 EPC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CNT 탄소 나노튜브 사업이 굉장히 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CNT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꿈의 소재라고 불렸었잖아요. 가볍고 그렇죠. 튼튼하고 이제 지금도 지금도 이제 네.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고 이 이제 대량 양산이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제이오가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크게 이제 부각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제이오가 그 보면은 기존의 캐파가 1,050톤이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350톤이고 사실 올해 1분기까지도 350톤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작년 말에 700톤이 완공이 됐고 지금 1,050톤인데요. 어제 투자 공시가 나온 700억을 통해서 2차에 걸쳐서 이제 투자가 되는데 24년 초까지 1,000톤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24년 말까지 다시 1,000톤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파가 3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22년에 증설했던 게 23년에 효과가 나오고 1차 투자 효과가 이제 24년, 그다음에 2차 투자 효과가 25년에 나오니까 23, 24, 25년 꾸준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이제 CNT가 주로 쓰이는 데가 이제 어디냐고 보면 나노 신소재가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CNT 조전제를 한다고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간 CNT를 이제 제이오가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탄소 나노튜브 기반으로 한 도전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증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노 신소재가 원래는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를 한다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제노튜브 1010B라고 해서 그 제품은 이제 양극재용이었고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건 제노튜브 6A라고 해서 이게 음극재용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노튜브 6A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제 CNT 도전제가 각광이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원래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도전성이 없기 때문에 도전제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카본 블랙이라는 제품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카본 블랙 대비해서 CNT가 양이 적은 양으로도 도전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이렇게 적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더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더 넣을 수 있으면 용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CNT 도전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그 특성상 CNT의 특성상 충방전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이제 방전도 덜 되고요. 그다음에 활물질의 팽창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의 문제점 같은 걸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NT 도전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은 이 제이오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고 기술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런 회사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밸류입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데 나노 신소재가 23년 실적 기준으로 PSR이 15배거든요. 근데 제이오는 물론 이제 그 전체 매출로 보면 올해 한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긴 한데 플랜트 사업을 제외하고 보면 CNT 부분만 떼놨을 때 한 4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면 CNT 기준 PSR은 한 15배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25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노 신소재 대비해서 뭐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크게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건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음극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CNT 도전제 말고도 추가로 이제 CNT가 더 들어가고
다른 이제 성장 동력이 나온다 그러면 뭐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붐이 있다 그러면 나노신소재 아니 제이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은. 네. 그렇죠. 뭐 장호진 팀장이 말씀하신 좋은 기업이 꼭 좋은 주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간을 두면은 그 좋은 주가, 좋은 주식에 이렇게 귀결하는 점이 있겠지만 시간이 문제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주가라는 게 인기 투표하고 똑같아갖고 인기가 있냐 없냐는 회사 이제 또 적극적으로 IR을 잘 해야 될 거고. 맞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이 에너지 밀집도는 사실 지금도 뭐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학적인 숙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니까. 네.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쫙 발라놓으니까 에너지 밀집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언맨 보면 영화에 이제 여기 가슴에 그 에너지 코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우리나라가 다 만들지 않을까 저는. 자,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제이오를 먼저 봤고요. 다음으로 또 살펴볼 기업은 힘스입니다. 힘스. 네. 여기도 좋을 텐데. 힘스 괜찮지 않나? 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여기도. 네, 요즘? 오늘 기업들이 좀 다 애매한데 오, 어쨌든 뭐가? 첫 번째 아까 제이오는 이제 좋은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밸류가 높게 평가된 회사고 아, 힘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기업이에요. 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OLED의 FMM이라고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제품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이 FMM을 만드는 장비인데 이 OLED는 유기물을 증착해야 되잖아요. RGB 소재를. 그렇죠. 이 증착을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정확한 부위에 뿌려야 되는데 그 마스크가 FMM이거든요. 마스크가라는 게 이제 뭐 사실 구멍이 촘촘촘촘하게 뚫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쭉 뿌려서 마스크 표면 그 이외에 구멍으로 뭔가 이게 RGB 소자들이 증착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거기에 그 힘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FMM 관련된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 주목을 받았던 회사긴 한데 OLED 시장이 사실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모바일 쪽에 많았었는데 스마트폰 판매가 아무래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OLED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힘스도 21년과 22년에 실적이 계속해서 급감했었고 특히나 22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만 133억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안 좋았었어요. 그러네요. 숫자가 좀 네. 기복이 있죠. 업황에 따라서. 네, 아무래도 장비 업체다 보니까 기복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또 급등했어요. 5월 30일에 일단 공시가 대규모 수주가 나왔는데 280억 정도의 수주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공시가 추가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시에는 사실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OLED 업황이 구조적으로 계속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애플이 태블릿 PC와 노트북에 그 OLED를 적용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OLED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OLED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OLED 관련주들이 좀 쉬고 있고 힘스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적이 과연 얼마나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이 315억 원이었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311억 원이었기 때문에 신규 수주를 더하면 한 700억 정도 수주 잔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턴어라운드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또 지금 현재 수주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건 오케이.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좀 애매할 수 있다. OLED 업황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투자가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OLED가 이것도 거의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체 산업이죠. 플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하지만 이제 시간과 투여되는 자본, 진척되는 상황이 그렇게 한 번에 뚝딱 이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의 신제품이 이제 그 XR 디바이스, MR 디바이스가 나왔지만 미래지향적이고 거기에 따른 OLED 수요도 증가할 거는 보이지만, 그죠? 네.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국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냐 이게 네. 관건인 건데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OLED 투자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힘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만큼 추가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현실은 좀 직시해야 될 거다. 네. 자, 공시에 토해서 그걸 또 힌트를 받으셨고. 네. 자, 또 다음 기업은 방금 힘스 같은 경우 이제 턴어라운드 스타일이었다 그러면 하이로 코리아는 꾸준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로 코리아는 공시가 나온 게 보면 두 가지 공시가 나왔어요. 네. 하나는 증여였고
하나는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장내 매수였거든요. 근데 증여를 보면 이제 문용은 회장님, 이제 33년생이니까 올해 91세이시거든요. 오, 연세 많으시네. 네, 이분이 이제 증여를 한 4% 정도의 증여를 했었고,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이분이 원래 2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1분기 말에 200만 주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50만 주를 각각 이제 시간에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주를 매도한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50만 주를 이제 아들인 문유건 대표이사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사실은 그냥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매각한 건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피델리티가 추가로 매수한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장기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외국계 펀드잖아요. 이 하이로코리아가 벨뷰. 네, 이게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 우주선 누리호에도 아마 그 밸브가 들어가죠. 네. 들어가요. 근데 아직은 이제 밸브 쪽이 우주 쪽은 크지 않으니까 크진 않지. 우주 관련주로 부각은 되지만 뭐 관련성은 아직은 뭐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돈은 안 되고 뭐 하나 잘못되면은 욕은 모든 그 우리나라의 그 있잖아요 마녀사냥식으로. 아, 그렇죠. 모든 책임은 다 떠넘기는 이게 돈 안 되는 건 뭐 하기로 하겠어요. 근데 자, 그래도 네, 하이로코리아가 피팅 밸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이게 유체의 이동에 대한 이제 그걸 제어하는 부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국내 상장사가 5개가 있어요. 태광과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BMT, DK락이 있는데 태광과 성광밴드는 좀 대형 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소형 쪽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대형 업체들, 그러니까 태광과 성광밴드가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형주들도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태광과 성광밴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이로코리아를 비롯한 소형 쪽도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도 보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실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조선이나 플랜트 쪽인데 그쪽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았다가 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LNG 선에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에너지 플랜트도 증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주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했어요. 뭐 네.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다. 다만 이제 안정적인 성과를 원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그냥 가기에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기업으로 빠르게 또 가볼까요? 네, 마지막 기업은 이제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은 제이오와 전혀 반대인 회사예요. 오. 제이오는 실적은 아직 안 나오는데 성장 기대감으로 밸류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네. 서희건설은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데 이게 실적이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밸류가 엄청 저평가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PER이 뭐 3배대니까요. 네. 네. PER로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PBR도 0.5고. 근데 서희건설이 이제 보면 자사주 100억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한 3% 정도고 이게 기존의 자사주를 합하면 한 10%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 서희건설 내부적으로는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메인 사업을 보면 지역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 사업의 도급을 맡아가지고 네. 이제 재건축 같은 사업을 해주는 건데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크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불거지는 게 뭐냐면 뭐 둔천주공에서도 보였지만 공사 원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공사비 증액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 시공사 측에서. 근데 조합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기 때문에 이 공사 현장들이 많이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희건설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네. 다시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근데 보면은 그 다른 아파트 관련된 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이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마진이 부진했었는데 원가가 올라가면서 서희건설은 1분기 마진이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었는데 저는 이제 지역주택 사업을 하면서 그 마진이 좋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1분기에 오히려 좋았던 게 아닌가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서희건설이 어쨌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걸 보면 사실 건설사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할 여유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뭐 사업에 여유가 있고 뭐 자기들이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반등 여지는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과연 관심을 가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서. 네. 그렇죠. 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서희건설은 이제 번외로 조금 뭐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언론사 인수를 자꾸 이렇게 서희에서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네. 자, 공시를 보는 주가였어요. 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